뭐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채소, 그리고 뭐 고구마, 닭가슴살 이런 거밖에 없고, 뭐 빵면, 밀가루 뭐 절대 안 되고,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.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, 이게? 내장 지방 쫙 빠지는 고급 탄수화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? 고급 탄수화물을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식이섬유에 복합당질이면 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채소입니다. 역시 채소가 1위로 올 수밖에 없고요. 채소가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식단의 50에서 80%는 채소로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또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게 곡물입니다. 보통 밥을 안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밥을 생각해 보시면 밥도 생각보다 나쁜 탄수화물이 절대 아닙니다. 물론 백미 같은 경우에는 그 겉에 겉껍질을 다 벗겨내니까 조금 불리할 수는 있는데 현미를 드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전 걱정되시면 뭐 백미 50%까지 내리셔도 되고 나머지 50%를 뭐 다른 거 보리, 기장, 수수, 조 이런 애를 섞어 주신다든지, 그러니까 잡곡밥을 먹는 거죠. 아니면 저는 뭐 백미 80%, 잡곡 20%이 정도만 섞어도 충분하다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그런 곡물이랑 채소 중요하고, 그리고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과일도 고급 탄수화물인 건 맞아요. 근데 과일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수도 있는 게, 보통 이제 가끔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를 박스째로 쟁여놓고 밥 대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렇게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. 과일은 어디까지나 이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과일, 채소, 곡물입니다.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?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이랑 식물성 단백질로 좀 보통 나뉘거든요. 근데 이게 보통 물어보시는 게 둘 중에 뭐가 좋냐 물어보시는데, 한 가지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. 둘 다 좋습니다. 둘 다 좋아서 두 개를 골고루 드셔주는 게 가장 좋고, 근데 조금 주의할 게 있다면 동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이 같이 딸려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. 특히 대표적으로 그런 게 쇠고기, 돼지고기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단백질 섭취를 소고기로만, 뭐 돼지고기로만 이런 걸로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, 그거는 적당히만, 전체 식단에서 좀 적은 비중으로 가져가시고, 식물성 단백질 적절히 한 50%, 60% 해주시고, 동물성 단백질 40%, 뭐 50% 이하 그 정도로 해주시고, 그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좀 하얀색, 불포화지방이 좀 더 많은 아이들, 걔들 좀 더 드셔주시고,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은 단백질 먹을 때 그러면 닭가슴살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, 꼭 닭가슴살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요. 닭다리살을 드셔도 되긴 됩니다. 왜냐면 닭다리살도 충분히 좋거든요. 그리고 닭다리살 외에는 뭐 소고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안심이라든지, 뭐 돼지고기에서도 안심도 괜찮고, 뭐 전지, 앞다리도 있고요. 그 외에 뭐 홍두깨살 같은 것도 있을 거고, 물론 얘네들은 구워 먹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. 그럼 뭐 육회로 먹는 방법도 있을 거고, 다른 여러 가지 조리법을 사용해서 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이런 녀석들 좀 골고루 드셔주시면 됩니다. 식물성 단백질 중에는 뭐 콩도 있고, 뭐 두부도 있고,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좀 드셔주시면 되고, 그리고 제가 단백질 섭취에 조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, 단백질 보충제가 단백질 과다 섭취를 가끔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. 그거 말씀드릴게요. 다이어트 성공하기 위해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?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는 게 보통 저는 세 가지를 먼저 추천드리는데, 첫 번째는 역시 평균 체중입니다. 평균 체중이 본인의 나이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딱딱 다 나와 있거든요. 우리나라 평균 체중이 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맞춰서 목표 정하시면 가장 편하시긴 할 거예요. 근데 단점이 얘가 키가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내가 키가 큰 사람이 좀 불리하겠죠, 아무래도. 그래서 그럼 키가 들어가는 게 이제 BMI죠. BMI, Body Mass Index, 체질량 지수인데, 이게 두 번째로 목표로 삼을 만한 건데, 얘는 이제 키까지도 고려돼서 괜찮긴 한데, 문제는 얘도 완벽하진 않아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또 불리합니다. 그러니까 근육이 많은 사람이 체중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이 살이 쪘다고 할 수는 없죠. 그런 경우에는 뭐 Fat Free Mass Index라서 FFMI도 있는데,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은 이건 이제 잊어버리시고 그냥 평균 체중, BMI, 그래서 내 거 찾아보시고 내 평균 찾아보셔서 그걸로 하시는 게 가장 쉽고 무난하고요. 그리고 제가 또 독특하게 추천드리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세팅 포인트라는 건데,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몸무게, 근데 딱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그냥 별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유지가 잘 됐던 몸무게, 분명히 언젠가 있으실 거예요. 뭐 20대 때도 있었을 거고, 뭐 결혼하고 나서 있었을 거고, 첫째 낳고 생겼을 거고, 이런 몸무게도 있을 건데, 그 몸무게가 또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더 옛날 세팅 포인트일수록 조금 더 가긴 불리할 수는 있겠죠. 저탄고지 식사법 정말 좋은 건가요?
저탄고지가 사실 잘하면 되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. 왜냐면 이게 진짜 빨리 많이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잘 맞는 분들은 진짜 잘 맞으시더라고요. 이거 이제 제가 한 말은 아니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이런 저기 유명한 언론사가 있거든요. 거기가 이제 되게 유명해서 미국에서는 대학 순위 매기는 걸로도 되게 유명하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수능 보고 이렇게 막 수능 배치표 보고 가시잖아요. 그 미국에서는 이 언론사 대학 랭킹을 볼 정도로 진짜 유명한 데입니다. 좀 랭킹을 만드는 대로 유명해요. 여기가 랭킹 또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어요. 다이어트 랭킹. 이거를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순위를 쫙 매기거든요. 근데 보통은 지금 거의 1위 차지하는 게 지중해식 다이어트고요. 거의 꼴찌에 저탄고지가 거의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는 굉장히 저탄고지를 좋지 않게는 보고는 있어요.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는지 좀 이유를 살펴보면 저탄고지가 좀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저탄고지를 했을 때 사람들이 탄수화물이 뭔지 지방이 뭔지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탄수화물도 먹으면서 지방을 더 많이 먹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. 그러다 보니까 살도 오히려 더 찌고 살이 잘 안 빠지거나 뭐 이상한 자꾸 심혈관계 질환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.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봐도 저탄고지를 잘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탄고지에서 탄수화물 줄이라는 부분은요 분명히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차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. 유명한 다이어트 식단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?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보통 알려진 식단들이 뭐 클린식이라고도 하죠. 얘네들 보통 특징을 보면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칼로리는 뭐 1000에서 1500 칼로리 뭐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채소 그리고 뭐 고구마 닭가슴살 이런 거밖에 없고 뭐 빵면 밀가루 뭐 절대 안 되고 조리도 거의 안 하고 뭐 소금도 거의 안 넣고 싱겁게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.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이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또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대사 적응도 올 거고 또 언젠가 배고플 거고 먹는 음식 제한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나가서 뭐 약속도 못 하고 어디 뭐 나가 사회생활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게 제한되잖아요. 닭가슴살만 진짜 3개월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다 질립니다. 100% 질리게 되어 있어요. 아무리 맛을 돌려가면서 먹어도 정말 나중에는 소위 말하는 닭동네가 나서 못 드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. 그래서 얘네는 그래서 유지가 안 돼서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. 1, 2개월 잠깐 빼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웨딩 촬영이 당장 내일 모레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야죠. 급하니까.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고 그냥 건강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나는 계속 요 몸무게로 크게 노력을 안 들이고 좀 제대로 유지하고 싶다. 조금 늦게 빠져도 된다. 다만 조금 늦게 빠진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된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일반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. 유지가 너무 쉽거든요, 일반식은.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식단을 권유하지 않습니다.